간호사 박수진입니다. 1995년 1월 15일생이고요. 애야, 내 딸.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60대 중년 여성 이혜숙은 심장이 불편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혜숙입니다. 간호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부산인데. 왜요? 아닙니다. 혈압 좀 재겠습니다. 간호사는 이혜숙의 왼쪽 팔목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붉은 점. 선천성 모반. 혹시 성함이 이혜숙 씨 맞으세요? 1963년생.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환자분, 혹시 3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이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설마 저 박수진입니다. 1995년 1월 15일생. 엄마가 제 왼쪽 발목에 나비 무반이 있다고 입양 서류에 적어놨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왼쪽 발목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나비 모양 붉은 점. 어머니, 맞으시죠? 이혜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이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94년 겨울, 부산. 28살 이혜숙은 남편 박민철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승진했어. 드디어 과장이야. 정말 축하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응,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될 거야. 하지만 그해 여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박민철이 탄 회사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못 찾고 계십니다. 3개월간의 투병. 이혜숙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곧 나온대. 딸이래, 딸. 깨어나서 같이 봐야지. 하지만 박민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임산부가 상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수가 어쩌려고? 친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낳아서 키울게요. 민철이 유일한 혈육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병원비로 다 소진됐고 직장은 임신으로 그만둔 상태. 시댁에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 며느리마저 원망하는 눈치였죠. 1995년 1월 15일. 이혜숙은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가 없어 3일 만에 퇴원했고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고 이혜숙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월세,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생후 3개월. 이혜숙은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아이에게 낫겠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죠. 입양 서류를 쓰면서 이혜숙은 한 가지를 꼭 적었습니다. 아기 왼쪽 발목에 나비 모양 선천성 모반 있음. 엄마 왼쪽 팔목에도 똑같은 모반 있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꼭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아기를 넘겨주는 순간 이혜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의 회상. 제 기억은 5살부터 시작됩니다. 수진아, 우리 딸 예쁘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나 왜 엄마 아빠 안 닮았어? 친구들이 자꾸 놀렸거든요. 양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죠.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입양아.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왜 나를 버린 거야? 양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수진아, 내 생모님은 너를 사랑했어. 입양 서류에 이렇게 써놨단다.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제가 무능해서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줬습니다. 평생 미안하고 고마울 것입니다. 마이너스 생모 이혜숙. 엄마, 이름이 이혜숙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야지. 왜 나를 보냈는지 물어봐야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결심은 흐려졌습니다. 양부모님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수진아, 우리 딸 간호사 됐네. 자랑스럽다. 대학 졸업식 날 양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20대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했죠. 그리고 28살 되던 해 양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2년간의 투병 끝에 양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생모님 찾아봐.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한 분이에요. 아니야. 생모님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찾아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생모를 찾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모님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셔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입양 서류에 적힌 신체 특징. 생모 왼쪽 팔목에 나비 모양 선천성 모반.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같은 표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응급실은 늘 바빴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죠. 간호사님, 60대 여성 환자 흉통 호소합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세요. 환자를 접수하는 순간 제 눈이 환자의 왼쪽 팔목에 멈췄습니다. 소매 사이로 보이는 작은 붉은 점. 나비 모양.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혜숙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부산인데. 왜요? 부산.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지역. 손이 떨렸습니다. 혈압 좀 재겠습니다. 팔을 잡는 순간 더 확실히 보였습니다. 왼쪽 팔목 나비 모양 모반. 제 발목과 똑같은. 혹시 성함이 이혜숙 씨 맞으세요? 1963년생.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3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이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나비 모반을 보여주며 저 박수진입니다. 1995년 1월 15일생. 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내실 때 이 표식을 서류에 적어 놓으셨죠. 수진이. 내 딸 수진이. 이혜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도 같이 주저앉으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응급실 한쪽 상담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혜숙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너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알아요. 입양 서류 읽어봤어요.
너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울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저는 이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정부 공개 동의를 안 하셨어요? 저는 찾고 싶었는데 이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너를 버린 나쁜 엄마라고 원망할까봐. 내 인생을 방해할까봐. 방해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생모님을 꼭 찾아보라고. 생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이해숙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구나. 네,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좋은 분들께 보내주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30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해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낸 후에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 일을 해도 의미가 없더라. 그러다가 10년 전에 부산으로 내려갔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혼자세요? 응. 재혼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어. 내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혹시나 너를 다시 만나면 내 아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해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눈매가 너랑 똑같아. 사진 보여줄까?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야. 그리고 이게 내 아빠 마지막 모습.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 사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랑 닮았네요. 응. 너는 아빠를 빼닮았어. 성격도 차분하고 착한 것도.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날 걸 아셨어요. 알고 있었어. 내가 딸이라는 것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보고 가셨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산에 있는 어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해숙이네 김밥.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겨주었습니다. 앉아.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김밥 만들었어.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30년 동안 너 생각하면서 연습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이게 저예요. 이해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 사진이 있어요? 이해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를 보낸 후에도 몰래 지켜봤어. 네? 입양기관에 부탁해서 양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어. 물론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멀리서 너를 봤어.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몰래 가서 사진을 찍었지. 어머니, 미안해.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라도 너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는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학비? 양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 학기 등록금 날짜 전에 익명으로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이해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나였어. 정말요? 미안해. 너무 참견한 건가 싶어서 말 못했어. 근데 양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 직접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 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아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멀리서라도 계속 지켜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집에서 묵게 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너 방 쓰렴. 나는 거실에서 잘게. 아니에요. 제가 거실에서. 됐어. 너는 손님이니까. 방에 들어가자 책장에 앨범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머니가 몰래 찍은 제 성장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날이 올까?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직접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멀리서라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태어나줘서,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제 사진이 담긴 또 다른 앨범. 어머니.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미안해. 너한테 줄 용기가 없었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응,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생모님은 분명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냈겠지만 평생 후회하며 사셨을 거라고. 양어머니가 맞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알아요. 수진아, 이제부터는 함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어머니도 제 인생이에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딸 노릇하고 싶어요. 이혜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울의 한 작은 식당. 혜숙이네 김밥 마이너스 딸이 함께합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산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 작은 가게를 냈죠. 어머니, 점심시간인데 손님 많이 올 거예요. 그래, 김밥 더 싸야겠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가게에 들르면 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 어머니도 드세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이랑 닮으셨네요. 모녀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딸이에요. 30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영광이에요. 저도 저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고맙다. 수진아, 엄마를 잘 부탁한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수진아,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30년 만에 다시 너를 안게 돼서. 어머니, 이제 절대 놓지 마세요. 응, 다시는 안 놓을게. 인생은 때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끝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으니까요.